자, 그러면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좋아하는지는 건 확실해. 개발도 언젠가는 될 거는 같아. 뭐, 제대로 잘 될지는 어느 정도 될 거는 같아. 그럼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기가 쉽지 않죠, 현재 규제로는. 우리가 뭐, 다주택자는 특히나 더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를 사야 돼? 요거를 갖다가 한번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아파트 A라는 아파트하고 B라는 아파트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A라는 아파트는 이제 14년 차. 제가 작년에 만든 게 15년 차겠네요. 15년 차? 이거 14년 차의 아파트인데, 한 개는 5,230세대, 이거는 400몇 세밖에 안 되죠. 세대수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그냥 제가 그냥, 연식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같이 나와봤는데, 자, 시작점, 같이 여태 입주했고, 여태 입주했거든요. 여태 가격은 얼마 차이 안 나죠. 거의 같아요. 시작가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4년, 제가 24년 말까지 보면은 얼마 벌어져 있어요? 지금 쭉 보면 6억에서 9억 한 3억 차이가 나죠. 이때는 1000, 2000 차이밖에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3억 차이가 납니다. 여기 어디라? 자동하고 함영동을 제가 비교해낸 거예요. 자동 아파트, 자동이 어떤 A라는 아파트, 연식 같죠? 거의 자동 A 아파트. 세대수 이거 좋으니까 이게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죠? 5000세대고 400세대 비교가 안 되죠. 근데도 지금 400세짜리 이하가 훨씬 더 비싼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솔직히 똑같이 신도시 개발을 했는데 함영동하고 자동하고 재산 못해놨네요. 그린시티하고 함영동하고 제가 비교를 해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갖다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져요. 자, 이 이후에 더 벌어질 거예요.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 두 개, 함영동도 그렇고 그린시티도 그렇고 새로운 이제 노트법을 진행할 거잖아요. 신축이 들어온 다음은 똑같을까요? 분양가도 틀려. 이제 이미 얘가 3억 벌어졌어요. 분양가도 지금 3억 이 정도 벌어지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되면은 걔가 또 나오다 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를 갖다가 당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러는 거고요. 두 번째, 자, 요것도 보면 A라는 B 아파트, A라는 아파트는 800이 좀 높지만은 연식은 29년차 똑같죠? 똑같이 84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 봤어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500 차이 났어요. 500. 이 가격이 500 정도 차이 났어요. 분양가가. 근데 지금 어떤가? 쭉 당겨 보면 5억에서 한 1억 8천 정도 차이가 나죠. 1억 8천 정도. 이 아파트는 뭐냐면 자동 내 그린시티 안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해? 그린시티 안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저 위에 구릉지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차이가 나. 한 500만 원 분양가 500천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위로 가신 분들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선택하느냐 또는 그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미래 가치는 달라진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함영이나 지금 똑같이 해운대를 한다 하면은 어디를 해야 되는지 뻔하죠. 그죠? 그래서 함영동을 생각하는 오늘 제가 그린시티를 갖다 하게 된 이유입니다. 함영동은 솔직히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내가 꼭 함영동에 거기 살아야 되라는 사람들은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투자적인 게. 근데 솔직히, 꼭 진짜 직장 때문에 어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해운대에 사놓고 함영동은 전세 사는 게 맞죠. 그건 계속 오를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되고 지역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차이는 벌어질 거다.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린시티도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은, 한 아파트의 가격표를 갖다가 제가 한 거거든요. 2005년도에 입주 시작해가지고 매매가가 전세가인데 이렇게 차이 나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를 반복했는데 21년도 우리가 폭등할 때 당시에 이렇게 요거는 매매지수예요. 아파트 매매지수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때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게 팍 튀어 올랐는데 이때 어때요? 아파트가 안 오르는 게 보이죠. 안 올라요. 이렇게 딴 아파트들 폭등하면서 이렇게 오르는데 얘는 보합 내지는 덜이 하락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안 좋아지고 꺾기 시작하니까 또 빠져요. 남 오를 때 안 오르다가 꺾기 시작하니까 제일 더 많이 짧게 빠지는 게 얘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입지랑 그런 게 따라 차이는 나요. 이거 그냥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보면 이제 결국은 너무 노후된 아파트 입지다 특히나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들은 이제는 특히나 구매하면 안 된다라는 것 갖다가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함영도보다는 당연히 그린시티를 갖다가 지금 똑같이 선도를 지정하더라도 이쪽을 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린시티 안에서도 가면은 말했죠. 어떤 아파트를 가면 해야 되라는 게 딱
나오죠. 그럼 왜 어떤 아파트를 해야 돼?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자, 정부가 지금 보면은, 지방에 2억 이하 아파트, 우리가 그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너무 세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죠? 그린시티 안에 2억 이하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제가 아파트를 하는데, 저것도 보면은 지금 현재 3억 6천에 거래되고 전세가 2억 2천짜리인데, 공시지가가 1억 9천입니다. 2억 이하죠. 얘는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애예요. 또 한 가지, 한 개 더 있죠. 얘도 이제 딴 아파트인데, 얘는, 7구제곱에, 2억 9천이 전세 2억에, 얘도 보면은, 그죠? 꼭대기층. 24층. 얘는 다, 전체가, 앞에 거는, 10층 이하만 공시지가 11층부터는 2억이 넘더라고요. 참고로. 얘는 전체 다가, 다 공시지가가 2억 미만이다. 이런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투자하신 분들, 이런 거 찾는 분도 최근에 살짝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신도시에, 신시가지에. 자,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는 뭐 제가 사진 찍은 이래요. 지금 막 프랜카드 붙고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막 홍보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낡은 아파트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신축 아파트로 40층 넘게 변경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린시티에요. 여기가 이제 부흥초중고죠. 초중고 부흥초중학교 있는 데인데, 이제 여기가 신해운대역이 요쯤 되겠다, 그죠? 요쯤 되겠네. 하여튼 요렇게 아파트인데, 최근에 분위기는, 요 아파트는 솔직히 아직까지 실거주 중심이에요. 실거주 중심이고, 인근에 이제 운산이나 울산 쪽에서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전세 매물이 보시면 굉장히 소질이 빨라요. 전세 매물이 굉장히 잘라지고 있고, 월세 가격도 조금씩 오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장은 마무리가 됐어요. 바닥 치고 이제 최근에 거래되는 것은 전 대비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 2억 이하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후 이제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도 조금씩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을 조금 볼게요. 여기까지가 강의 자료는 다 끝났고, 우리가 보면은, 요 안에인데, 요 안에서는 대장 아파트가 어디죠? 자동에서는 얘가 대장이에요. 요 KCC, KCC. 평당 2,600 나오죠. 얘가 이제 그나마 신축이죠. 얘는 그 포함 안 됩니다. 포함되고, 요렇게 포함되고, 이거 포함되죠. 얘는 그나마 거진시티 안에서 최고 신축발이에요. 신축발이다 보니까 얘가 정고점이 거의 9억 얼마 갔던데, 최근에 보니까, 여기죠. 최근에 보면, 84 기준 30평대를 지금 정고점 거의 회복했어요. 정고점 회복했죠. 얘가 정고점이 제가 9억 31평이 9억 8천이었는데 지금 9억 4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거의 정고점 다 회복했죠. 회복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구축이죠. 구축인데 요 정도 그래고 나머지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냐면은 가격은 제일 비싼 데는 딱 보시면은 장상역 주변이 아무래도 제일 비싸요. 그 다음 비싼 데가 요 지역이 조금 비싸요. 보면 요걸 중심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싸지죠. 이렇게 보면 멀어지면 올라가면 올라가서 똑같아요.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싸져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면 아까 어떤 걸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투자들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아요. 선도지구 지금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지금 감추고 있어요. 동의율을 갖다 감추고 있어서 어디가 지금 이제 동의율이 더 높게 나오고 어디가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선도지구 진행될 때 안다면은 저는 뭐 안다면 지금 사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볼까요? 이런 아파트들 보면은 봐요. 24평 같은 경우 지금 5억 넘어갔다가 지금 3억 2억 빠졌잖아요. 선도지구 지정되면 저는 정고점 회복 바로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딴 데 장선역 주변을 볼까요? 벽산도 볼까요? 얘들도 정고점 회복 못해. 조금 움직이면 보이는데, 회복 못했죠. 자, 한라, 두산 볼까요? 이런 애들도 회복 못했어요. 이제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바닥 찍고, 전 거래 대비 조금씩은 이제 움직이는 건 보인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선도 지수간다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매물은 조금씩은 이제 조금씩 그리는 분위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매물은 저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진짜 현장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서울 수도권처럼 막 바람 불고 이러지는 아직 사람들이, 왜냐면 부산이 아직까지 그렇게 막 반등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그렇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어디 사야 돼? 아까 전에 비교한, 단지 안에서 비교한 게 뭐냐면, 요 일대의 아파트랑 요의 아파트랑 비교한 거예요. 여기랑 얘랑 비교한 거예요. 아까 얼마 차이 났어요? 2억 차이 났죠. 500천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은 2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보려면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장산육을 중심으로, 이것만 보세요. 그 다음에, 신해운대를 중심으로, 요 정도만 보세요. 대동까지 봐도 되겠다. 이 정도. 나머지 걸린데 저런데, 이런데, 이런 데는 패스하시라. 보지 마세요. 지금은 이거, 여기만 보시면 돼요. 또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제, 서울도 지금 한 채 역세권 주변에다가 용적률 상망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중에 보면은 성남에서 그랬죠. 공공기여라든지 그 기부 체납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담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결국 완화시켜주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데 하려고 그러는데, 용적률도 개판대가 나 안 돼. 완전히 분담금이 높아가지고 안 돼. 그럼 어쩌겠어요? 지금 현재 최근에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 사용을 갖다 많이 해주고 있어요. 물론 기부 체납은 해야 되겠지만은, 아까 최대 얼마? 500%까지 인상해준다 그랬어요. 최대 500%. 지금 여기는 360% 이제 돼 있지만은, 저는, 이게 마지막에 사업성이 안 나오고 제대로 진행 안 된다면 더 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가 역세권 주변이에요. 이런 데를 갖다가 500%씩 못 풀어줘요. 역세권 주변 아닌 데는. 더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런 데는 역세권 주변에 대한 나와 시자체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역세권 주변은 몇 메다 이내는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용적률을 더 올려가지고 뭐 50점, 60점 올릴 수, 지금 360% 이제 400% 이상 올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안 되면 진행이 안 돼. 되면 360%가 사업이 잘 되면 그냥 진행하겠죠. 근데 뭐 안 돼가지고 나중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더 올라, 향후에. 근데 진행하려니까 어떻게든 진행해야 돼. 그러면 용적률이 충분히 상향시켜주고 할 수 있는 데가 역세권 주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요 일대랑 요 일대만 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지금 현재는 여기가 대장입니다. 일대가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갈수록 좋아지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해운대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제 청량리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JR주행 타고 해운대역으로 갈 거고, 여기에 사이언스파크 해가지고 일자리가 들어설 거예요. 그다음 아파트 들어서고, 그죠? 그래서 일대 이 두 개만 보면 된다. 그럼 누가 봐야 되는지 또 봐야 되겠죠. 투자들이 접근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래서 투자들이 접근하려면 아까 소액 2억 미만에 또는 다른 완화 정책이 또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은, 내가 선도지구 어디 진행된지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가 선도지구 지정되면 일단 좀 갖고서 모를 거니까 뭐 그렇게 지정하면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 어디가 될지를 모르니까, 되고 나면 또 이미 막 바람 불어가지고 물고 다 걷어들여 볼 거예요. 모르고. 이제 그래 봤을 때는 저는 선도지구가 지정 안 된다고 조건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방금 말씀 동그라미 안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투자로 치고 빠지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지만은, 지금은 그래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이, 자식이 또는 이제 신혼부부다. 그래서 그냥 나는 투자 성향 그렇게 많이 없어. 그냥 여기 살면서 안정적으로 내가 주택을 갖다가 고유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데 지금 벽산 같은 게 4억, 이런 LG나 삼성 같은 경우는 한 3억 중반대 이 정도밖에 안 해요. 25평이. 과거에 5억 넘어갔거든요. 딱 반타장 2억 3억 빠졌어요. 이런 나들 그냥 사놓으면은 이런 데는 안 되고, 왜냐면 이런 데도 지금 3억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낫죠, 그죠? 얼마 차이 크게 안 나거든요. 지금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그냥 안정적으로 사놓고 그냥 되면 땡큐, 안 돼도 이런 데는 어떻게든 언젠간 해요. 언젠간 하거든요. 여기도 언젠간 해요. 또 주변에 일자리 다 서고 주변 환경이 다 바뀌고 요선 연장되고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25평 살고 가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재건축 되면은 34평 해가지고 새 아파트 받으면 되죠. 그때 되면 여기는 일단은 10억 넘는 아파트예요. 지금도 실축이 들어온다면.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주거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장기로 그냥 내 집 마련이나 이런 쪽으로 좀 소액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향후 10년 안에 신축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부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적인 접근은 계속 보면서 기회를 노려야 돼요. 그죠? 노려야 되고. 그래서 아까 빠뜨렸네. 아까 중에 이제 상록 아파트가 장산역 자꾸 헷갈리네. 이렇게 이쪽이죠. 여기 같은데 상록 여기 상록 아파트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하죠. 리모델링한 아파트입니다. 자, 강의는 끝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한번 이 도시의 미래를 한번 오늘 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년 후의 모습, 그 다음에 한 35년 후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중동시대예요. 중동에 주복이 많이 들어왔고 저번에 임장 갔다 왔잖아요. 그죠? 저번 달에 중동시대였고 또 이제 우상구역이라든지 사무관이라든지 우이 들어오고 하면은 또 우동이 또 한바탕 크게 뛸 거고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또 재건축이 되고 시작한다면은 물론 얘보다는 비쌀 수는 없어요. 당연히 얘가 더 비쌉니다. 바닷가 라인 뷰도 보고 가니까 그만큼 안 가지만 얘가 15억 가면 얘는 10억은 넘어가요. 무조건 신축이 들어오고 나면. 그래서 요도 환경도 좋고 바다도 가깝죠.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곳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잘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첫 번째 아파트가 좀 올라야 돼요. 사업성이 좋아지고 하려면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주변으로 막 어느 정도는 예전처럼 21년 전 이후처럼 아파트값이 막 뛰어주면은 분양가도 오르고 그러면은 사업성도 더 올라가겠죠. 아파트값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고 주민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때 되면 아마 자동적으로 바뀔 거예요. 주민들의 분위기도.